근데 대표님은 지금 직장 다녔을 때 네. 지금 몇 년 전 직장을 제가 2021년 3월 달에 취업해서 1년 뒤 5월 달에 퇴사해서 14개월 정도.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제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퇴사를 한 원인보다는 부업을 시작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급여 계산기 해가지고 여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벌었던 돈들을 계속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인데, 여기 보면은 급여 해가지고 200만, 270만, 300만 원, 330 점점 이게 올라가거든요, 급여가.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막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60시간, 80시간씩 달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눈치 본 거죠. 이번 달은 20시간. 이렇게 해보니까 추가금이 들어오네? 다음 달에는 40시간에서 얼마 벌어야겠다. 그 재미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 80%는 뭐예요? 제가 월급의 80%를 저축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80%를요? 네. 그때 당시 31살이었거든요. 80% 저축하면 이게 1년 저축액 해서 이게 연봉 상승률 한 3% 계산했을 때 이게 쭉 늘려본 거예요. 이거 34살쯤 결혼하지 않을까. 그럼 좀 줄겠지. 그리고 이제 애기 낳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걸 쭉 계산을 했더니 40살이 될 때까지 내가 지금처럼 빠듯하게 살아야 한 3억 모으겠다. 소비를 극도로 아낀 상태에서 3억을 모은 거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전제 조건은 제가 달에 60시간 이상 추가 근로 했다는 전제 조건의 이 돈이거든요. 만약에 회사에서 더 이상 추가 근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더 이상 몸이 힘들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게 큰일 났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계시나요? 그냥 회사 다닐 때 연봉을 달에 그 이상은 그래서 그냥 매출만 잠깐 보여드리면 하루 매출이 7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대표님. 네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작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금 저녁이라서 몇 시죠? 지금 저녁 거의 12시 정도. 안 주무신 거예요? 원래 늦게 자가지고. 근데 왜 작은 성공이에요? 주변의 권유로 유튜브를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뭐 채널명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힘을 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작은 성공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찐남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뭔가 이런 유튜브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사례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얻어서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원래 직장 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저 원래 직장인이요. 월 매출이 좀 어떻게 월 매출은 평균적으로 10억 이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오신다고 해서 사실 좀 당황하긴 했는데, 집이 좀 누추하긴 하지만. 근데 대표님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조금 야행성이긴 한데, 낮 시간대, 그러니까 업무 시간대에는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연락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온전히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슈가 생기면 뭔가 이렇게 제가 집중을 하다가도 집중이 자꾸 끊기니까 12시 넘어서 한두 시간 정도를 조금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좀 업무를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완전 작업방인데요? 그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러니까요. 저희 집이 아니라서 막 조명 이런 거 못 바꾸고 그냥 이렇게 노란색 조명 해놓으면 전 개인적으로 업무할 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편한 느낌이. 여기 거의 그 PC방 그 느낌인데. 근데 사실 이제 사무실보다 여기를 더 좋게 해놓긴 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제 사리사욕 채우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어쩌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취업이 굉장히 늦은 편이었거든요. 31살에 취업을 했는데 친구들보다 뭐 많게는 4, 5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동안 뭔가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집을 산 친구들도 있고 뭔가를 좀 이뤄나가는 게 보이는데, 전 취업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딱 6개월 지나고 큰일 났다라는 게 좀. 근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업들도 되게 많죠. 창업 아이템이라는.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사실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돈을 벌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봤던 게 부동산 경매 알아봤었고, 코인 세탁방을 하나를 좀 투자금을 들여서 할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몇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취업이 늦었고 모아놓은 돈도 사실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4, 5년 늦었잖아요. 여기서 뭔가 실패하면 4, 5년이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 기준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알아봤던 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신사임당님, 지금 주원규 PD님 그 채널을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너 부업 관심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봐봐라. 그래서 그때 좀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돈문을 벌 수 있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 돈이 벌릴 거라는 생각 못하고 아, 온라인 쇼핑몰을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받았던 거. 그 몇 년 전이었어요? 3년 정도 전이고. 그러면 제가 이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그 막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네.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저는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뭐 결핍들이 뭐가 있었던 아, 저는 살면서 결핍이 아주 큰 게 딱 하나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게 돈이었어요. 한 번에 사업으로 넘어왔다기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고 아 그래요? 그냥 부업의 연장선이란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장사하는 느낌? 쿠팡 이런 걸로 진짜 돈이 되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제가 예전에 인턴 다니던 회사에서 팀의 정직원이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나 아는 후배가 이걸로 돈 번다더라. 아 그냥 알려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뭐 800에서 1000만 원 번대 요즘 부업으로. 한 1년 전부터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단기간 안에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한순간에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라도 그게 하나씩만 어긋났어도 요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과거로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직장 다녔을 때 네. 그 지금 몇 년 전 직장을 제가 2021년 3월 달에 취업해서 1년 뒤 5월 달에 퇴사했어요. 14개월 정도.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제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퇴사를 한 원인보다는 부업을 시작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급여 계산기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벌었던 돈들을 계속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인데 여기 보면은 급여 해가지고 200만 원, 270만, 300만 원, 330 점점 이게 올라가거든요, 급여가.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막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60시간, 80시간씩 달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눈치 본 거죠. 이번 달은 20시간. 이렇게 해보니까 추가금이 들어오네. 다음 달에는 40시간에서 얼마 벌어야겠다. 그 재미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 80%는 뭐예요? 제가 월급의 80%를 저축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80%를요? 네. 그때 당시 31살이었거든요. 80% 저축하면 이게 1년 저축액 해서 이게 연봉 상승률 한 3% 계산했을 때 이게 쭉 늘려본 거예요. 이거 34살쯤 결혼하지 않을까. 그럼 좀 줄겠지. 그리고 이제 애기 낳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걸 쭉 계산을 했더니 40살이 될 때까지 내가 지금처럼 빠듯하게 살아야 한 3억 모으겠다. 40살에 3억을 모은다는 것도 저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쓸 거 쓰고 3억을 모은 게 아니라 소비를 극도로 아낀 상태에서 3억을 모은 거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전제 조건은 제가 달에 60시간 이상 추가 근로 했다는 전제 조건의 이 돈이거든요. 만약에 회사에서 더 이상 추가 근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더 이상 몸이 힘들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게 큰일 났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 로켓크로스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계신? 정확하게 얼마 번다 오픈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 그냥 회사 다닐 때 연봉을 달에 그 이상은 벌어서 그냥 매출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6월 3일 어제인데 하루 매출이 7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사실 전 매출은 잘 안 봐요. 이렇게 뭔가 채널이나 이런 데서 요청 왔을 때만 매출을 보고 전 얼마 남았는지만 매일매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났나요? 이게 마진율 보면? 실매출 기준으로는 10%는 무조건 넘고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녁 시간에는 데이터를 한 번씩 좀 보는 편인데 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 딱 숨 막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총 광고 수익률이라고 해서 300%, 500%, 3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CPC라고 해서 437, 539, 40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파우치를 판매하는 게 있는데 파우치를 팔아서 광고를 돌려요, 쿠팡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한 번 클릭하면 437원에 한 번씩 클릭을 한다. 뭐 돈이 요런 나간다는 데이터. 거죠? 돈이 나간다는 거. 총 광고 수익률 이거는 제가 그냥 계산식을 넣어 놓은 건데 이 물건을 총 광고비를 얼마 써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데이터로 퍼센트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로켓크로스가 광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산소와 비슷한 존재. 아 네. 그렇구나. 그럼 광고가 거의 주된 업무일 수도 있겠네요, 저녁에는. 광고를 매번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놓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들 받아가지고
개선할 게 있는지만 보는 편이죠. 이 광고 수익률이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250%에서 280, 90% 정도 사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290%가 넘어가는 키워드들은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흑자 광고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막 177% 이런 것들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 대비 광고비를 써서 물건이 팔리고 남은 차익보다 광고비가 더 나가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 수익률이 개선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280%, 250% 아래 있는 걸 다 지워버려도 되는데, 이제 또 쿠팡에서는 어쨌든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체 매출 볼륨으로 봤을 때 흑자 구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적자 보던 키워드도 그냥 가져갈지 말지를 그냥 방해 안 받고 있을 때 한 번씩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벌어서 좋은 거는 시간을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평생 벌어서 뭘 돈을 전 이미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저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니까 일하는 거고, 내가 더 벌고 싶으니까 일하는 거고, 내가 쉬고 싶으면 그냥 쉬는 거고, 이 선택이 가능해졌는데. 그럼 진짜 휴지가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고, 그때그때 달라요. 월별로 다른데, 사실 여름, 겨울이 성수기거든요. 저희 쇼핑몰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더우니까 팔리는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랑 주변에 친한 동료분들, 그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지금은 땅에 떨어지는 거 누가 빨리 죽냐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 근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미리 준비해놨죠. 근데 이제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준비한 품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에 만나니까 동네 친구 만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복장도 자꾸 아니 바로 찍으시는지 모르고 편하게 있다가 내일 몇 시에 와야 돼요? 9시? 네, 내일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쉬었어요? 네. 어제 만나고 또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 아침에 밥만 먹고 식사하셨어요? 해드릴까요? 네, 아 그래요? 이게 맛이 없을 텐데 괜찮으세요? 아 무농약 오트밀로 드시는구나. 예전에는 식단 관리도 하고 이렇게 건강 염려증이 좀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팠어가지고 그 건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처음에 이거 사업 시작하고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운동도 못하고 그냥 이것만 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뭐 운동하고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살았더니 한 2달 만에 10kg가 쪄서 아직까지 안 빠졌거든요. 좀 잘라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보통 출근은 몇 시에요? 그 출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은 웬만하면 무조건 출근을 하고요. 이제 주문 처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게 쿠팡의 장점인데, 그래도 뭔가 이제 이틀 동안 영업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밀려있는 뭔가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항상 좀 출근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주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출근을 하고, 그거 외에는 그냥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카페 가서 할 때도 있고, 상품을 여름 시즌 전에는 늘려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주 5일 출근할 때도 있고, 주 7일 출근할 때도 있고. 맛있나요? 저 맛이 하나도 없네. 근데 대표님은 이게 왜 이렇게 집착해서 좀 했던 거예요? 왜냐면 뭐 2개월 동안 매출이 안 나왔으면 뭐 그냥 다시 돌아가지 회사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강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친척분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케이스거든요. 모두가 저를 예뻐해주고 이러셨는데, 딱 하나 저한테 뭔가 결핍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딱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회사를 관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는 아빠 사업한다 해서 이제 우리 집도 부자 되나 보다,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생각하는 사업하면 막 벤츠 타고 막 이런 삶을 꿈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극도로 소비를 아끼시고 이런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들을 좀 했을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었다가 사실 제가 이게 28살인가? 대학교를 편입을 한 번 했는데 편입했을 때 암이 있는 걸 또 알았어요. 28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러지? 무섭기도 하고 이게 사실 갑상선암 하면 큰 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20대에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잘 못 보기도 했고 어쩌면 삶이 끝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근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사무실 가는 길인데 네. 공부했었던 네. 장소가 가는 길에 있거든요. 아. 제가 요 동네를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재수하고 사무소할 때 이쪽 동네에서 친구랑 둘이서 맨날 머리 밀고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약간 대인기피증 걸릴 정도로 사실 재수하고 사무소할 수도 있잖아요. 죄인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감회는 어떨까? 오랜만에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일부러 여기를 막 네. 찾아온 건 아니겠죠?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서 와봤는데 사실 이 동네를 너무 우울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안 오는데 근데 왜 우울했던 거예요? 그냥 뭔가 그땐 재수하는 게 뭔가 되게 인생의 낙오자 같고 그럼 재수를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수능 대충 보고 대학교 들어갔어. 그게 나이가 26살에 들어갔어. 26살에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너무 늦었죠. 제 기억에 이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막 스터디 카페 이런 걸로 바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막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뭔가 대학교 가고 이런 게.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니 26살에 대학 들어온 것도 너무 늦고 그쵸. 공부도 되게 늦게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강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그 늦은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좀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저는 군 생활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진 그래도 괜찮았는데 대학교를 못 가면서 2년 재수 삼수하면서 제 자존감이 진짜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모든 게 패배자 같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수학원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그냥 맨날 술 먹고 그때 이제 어떤 치킨집에 가는데 중학교 동창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야 너 잘 지내냐? 뭐 하면서 지내? 했더니 그냥 공부했는데 안 돼서 그냥 군대나 가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심하다. 정신 좀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봤는데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팩트라서 할 말은 없고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했겠지만 표정과 말이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존감은 계속 밑바닥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밑바닥에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잘하는 걸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의 저로. 웃긴 얘기인데 운전병들 사이에서는 운전 잘하는 게 최고의 에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차를 좋아하고 운전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다른 2등병들보다 운전도 잘하고 군생활도 나름 괜찮게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인정받아서 저희 군대에서 그 운전병들의 보직의 꽃이 장군 운전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됐죠. 동기들, 후임들, 선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작은 성공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쵸. 좀 자존감이 나온 상태로 가니까 취업 잘 된 전문대를 가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못했을까 절대로. 이게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가냐 이거에 따라서 그쵸. 자신감도 되게 생기신 거고. 그 닉네임을 작은 성공으로 지었던 게 내가 처음 하는데 여기 위에 목표를 잡으면 이 괴리감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내가 할 수 있는 스텝의 목표를 잡고 그러니까 최대한 세분화해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이게 점점 잘 풀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시작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나 몸짱이 될 거야 하면서 운동을 나가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5분이어도 좋으니 헬스장을 출근만 할 거야 하고 출근이라도 하면 실제로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대요. 그걸 내가 달성했다라는 그 성취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성장해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도 좀 아시는 거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너가 지금 뭔가 이렇게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을 텐데 되게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골짜기에 있는데 자꾸 산 정상을 바라보니까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합격은 정상에 있고 나는 지금 골짜기에 있잖아요. 이 골짜기에 있을 때 자꾸 정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데 딱 한 단계만 올라가 보자 하고 그걸 했을 때 내 스스로 좀 뿌듯함도 좀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인생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저도 옛날 생각도 나면서 저도 터널 속에 갇혀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도 저한테 긍정적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거 한다 했을 때 주변에서 너 진짜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고 제가 시작했을 때 그 끝물인데 왜 하냐 라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럴 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는 무조건 1,000만 원 벌 거다.
그리고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1,000만 원 번호 보여줄게. 저희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그때 그러셨어요. 많이 벌어라.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잠깐만요. 이거 차 빼달라고. 예, 여보세요? 네네네. 이거 바로 지금 앞이라서 빼러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보니까 그 어떤 군대라는 환경도 있었고 환경에 따라서 되게 변화를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환경에 던져놓으면 사람은 다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 단계에서는 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처음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너 안 될 거야, 끝물일 거야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누군가가 주변에서 한다면 그거는 저는 그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같이 할 친구 한 명이랑만 얘기를 하고 회사 팀 선배였는데 같이 퇴사를 했는데 선배님 이거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이거 끝물이라고 하고 자꾸 다른 거 하라고 하는데 뭐 정작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다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이에요? 되게 조촐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사무실은 아니어가지고. 원래 여기가 저희 직원분 출근하셔가지고 일 보시는 곳이고 저는 이제 저기서 일을 보는데 근데 여기는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가요? 한 달에 50... 뷰는 좋아요. 볼 일은 없지만 잘. 근데 이게 대표님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얻은 사무실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이 동네를 살았었는데 여기 직원분을 제가 이 동네에 있을 때 채용을 했었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게 집에서만 일 보는 게 조금 한계가 있으니 집 밖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사실 이제 여기가 위치가 제가 원래 살던 집 앞이 아니라 여기 직원분 집 앞이에요. 직원분 도보 10분. 근데 그 대표님 MBTI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저 원래 ESFJ가 항상 나왔었는데 사업 시작하고 ESTP로 바뀌었더라고요. S 느낌이 물씬 나서. 저는 대문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표님 뭐 얘기들이나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쿠팡 로켓크로스로 돈은 어떻게 벌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40, 50대도 좀 시작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네, 왜냐면 사실 저희 직원분이 나이가 51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의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거든요. 나이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20대가 시작하나 50대가 시작하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자판 속도 이것만 달라요. 주변에서 뭐 친구들도 하고 어떤 동생도 20대 후반 여자인데 한 달에 2,000에서 2,500 정도 벌어요. 그분들은 초반에 어떤 것들을 좀 어려워할까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만들었었어요. 너무 툴들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파우치를 팔겠다 하면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주황색 이게 뜨잖아요. 이게 확장 프로그램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 이걸 누르면 이거랑 비슷한 제품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자 그럼 이거 보면 2.5위 곱하기 300원 정도 하면 대충 맞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에 1,000원 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원가가. 수량을 좀 많이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이거 물건의 배송료나 이런 모든 부대 비용을 다 합쳤을 때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여기서는 쿠팡에서 막 15,0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다른 판매자들 이런 사진부터 일단 진입 장벽을 느끼실 거예요. 나 이렇게 사진 어떻게 찍지? 나 이런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디자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감각의 영역이고 뭔가 디자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여드리면 좀 이렇게 제디터라고 해가지고 이 에디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처음 딱 들어가면 여기 스킨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들 예시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약간 베이지색 톤이었잖아요. 그럼 베이지색 톤 비슷한 걸 하나를 찾아요. 예를 들면 이걸 하겠다. 이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 대박이죠? 우와.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여기서 중국어만 빼고 캡처를 해요. 이 사진 버튼 눌러서 그 사진 넣어주면 그 사진으로 바뀌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 블록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블록을 가서 보시면 이거 너무 편한데? 저 여기에 보면 고객 후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템플릿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클릭하면 이게 들어가거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그럴싸한데요. 그쵸. 3년 동안 현동에 있으면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초보자분들이 이걸 시작을 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원가 대비 마진율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매출액 대비 마진율을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마진율 표현할 때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얼마를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판매가가 2만 원인 상품이 있고 여기에 20만 원인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물건의 원가는 얘는 예를 들어서 2,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부대 비용들 예를 들면 광고비나 풀필먼트 수수료나 그러니까 물류비나 광고비나 이런 걸 다 떼고 순수하게 남는 마진 금액을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얘는 하나 팔아서 4,000원이 남고 얘는 하나 팔아서 4만 원이 남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얘도 순이익률은 똑같죠. 마진율은 20%로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물건 원가 대비 마진율을 보라고 했잖아요. 얘는 2,000원 대비해서 4,000원을 번 거고 얘는 10만 원 대비해서 4만 원을 번 거. 그래서 얘는 원가 대비 마진율 자체가 200%고 얘는 원가 대비 마진율 자체가 4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리스크를 적게 시작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원가 대비 마진율이 낮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진율만 보고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잘 팔렸을 때 물건값을 못 떼. 그리고 안 팔렸을 때 이거를 쉽게 못 텁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사실 쿠팡 로켓 그로스 시스템이 아니면 주문 하나하나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하나 처리하나 싼 거 10개 처리하나 생각해보면 비싼 거 하나 처리해서 하나 크게 버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쿠팡은 주문이 하루에 5,000개가 들어와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품이 들어와도 쿠팡이 알아서 다 회수해줘요. 재고로 다 확인해주고 이 물건을 팔았어요. 소비자가 쓰다 이렇게 누렇게 떴잖아요. 누렇게 뜬 상태로 반품했어요. 이거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보상해줘요. 쿠팡이 저희한테 판매가로. 제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 물건 하나의 원가가 한 150원 정도거든요. 이걸 4개 묶어서 팔아요. 600원. 600원이. 네. 물론 이제 물류비 이런 거 하면은 1,000원 조금 안 돼요. 근데 이게 10,000원 초중반에 팔아요. 이것저것 떼고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팔려서 돈이 별로 묶인 느낌.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저만의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판매자 로켓 딱지가 붙어 있고 이렇게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애들 저는 클릭을 해서 이 리뷰를 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최신순 리뷰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리뷰들이 달려 있거든요. 이걸 맨 뒷페이지로. 그러면 보통 맨 뒷페이지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11월 5일날 하나, 19일날 하나 띄엄띄엄 달려있어요.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또 다른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이 리뷰를 들어가서 맨 뒷페이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리뷰들이 갑자기 막 사진 리뷰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보통 체험단이라는 걸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살 때 리뷰가 하나도 없는 제품을 잘 안 사니까 리뷰를 3개, 5개, 10개를 체험단한테 물건을 제공하고 리뷰를 써달라고 해요. 이거를 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탑 50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쿠팡에서 탑 50 안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 빼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사람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다 리뷰를 달았는지 다 나와. 이거 너무 팁인데요. 쭉 넘기다가 베이비 실리콘 턱받이라는 게 일단 하나 또 머릿속에 킵. 공산품 중에 이 사람이 리뷰를 달아놓은 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데 이 사람 거의 식품 위주로 달았네요.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그러면 소비 패턴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소비 패턴을 본다기보다 이 사람은 체험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체험단이니까. 이미 시장 조사를 끝내고 배팅을 한 제품들을 보여준다고 보면 벤치마킹 하는 벤치마킹하는 거죠. 베드 트레이 책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궁금하면 이제 여기서 베드 트레이 책상 검색해보는 거. 자, 근데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또 막히거든. 야, 7,000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15,000원에 내가 팔면 팔리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도 팔립니다. 리뷰가 1287개잖아요. 6월 5일날 리뷰 하나 달렸고 4일날 리뷰가 4개 이상 달려요. 네. 하루에 몇십 개씩 몇백 개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얘 말고 얘가 조금 더 고가잖아요. 네. 그럼 조금 더 고가의 이 제품은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봐야겠다. 별점이 4점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팔린다는 얘기. 매출은 한 달 안에 나요. 근데 내가 진짜 돈 벌리는 구조를 잡는 데 한 3개월 걸리는 거야. 2달, 3달. 매출은 첫 달 안에 납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게 사업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원래 저처럼 그냥 직장 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세상에는 소득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의 다양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거를 빨리 느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그게 또 생각이 드는 게 소득의 다양성도 있지만 네. 정보의 불균형도 좀 그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나만 알고 우리 가족한테만 알려주고 가업 쓴 게 보통 이런 게 정석적인 루트였다면 요즘은 내가 아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그걸로도 돈 벌고 그분들도 돈 벌게 해주고 그냥 누가 더 빨리빨리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또 하느냐 이 싸움이 되게 커서 요즘은 전 세상이 약간 오픈북 테스트 같다. 부모님 세대에는 아껴서 저축해라는데 그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 너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바뀐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게 옛날이라면 지금은 내가 마음 먹고 찾아보면 핵심 정보는 돈을 받고 알려주지만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려줘. 이게 요즘 신흥 젊은 친구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좀 크지 않나. 오늘 할 일은 다 끝나신 건가요? 저 저녁에 네. 미팅이 다른 게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슈 생긴 거 아까 전화 온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수정해 주는 거 빼고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 어디예요? 제 본가 근처인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사무실을 또 서울로 안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제가 이 동네 살았었으니까 제가 집에 살면서도 부모님 얼굴을 잘 못 봤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계속 와야 되니까 오면서 엄마랑 밥 한 번 먹을 수 있고 커피 한 번 먹을 수 있고 짧게라도 큰 게 효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주 보는 게 좀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예전보다 삶을 낫죠. 네. 살고 있는데 좀 고민하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진짜 배부른 소리라는 걸 아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그 안정감이 들고 나서부터는 처음으로 내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결핍이 돈을 엄청 벌어보자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좀 해결되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에 있어서 더 이상 결핍은 큰 목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핍은 사라진 것 같아요. 제 젊은 날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살아 계시는 그 날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막 돈 하면서 쫓았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낼 수 있으면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 누가 오셨어요? 엄마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같이 가끔 이렇게 식사하세요? 네, 아. 우리 아들이 온 김에. 효자예요. 뭐 먹을게요? 뭐 드실래요? 근데 되게 그 오늘 데이트 하듯이 먹는데 제가 낀 느낌이 괜찮아요. 아들분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초반에랑 지금 하는 거 어때요? 처음에는 네. 엄청 반대를 했죠. 다니던 직장 잘 다니면 되고 그렇다고 생각했었죠. 취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뭐 한가닥간의 희망은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잘해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취업도 좀 늦게 하셨다고 좀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아프기도 네. 많이 아팠고 참 힘들었던 아들이. 힘들었지. 많이. 잘 되려고 그런 거지. 까지 먹었지 안 먹었지. 나 먹어. 그냥 꼬리까지 통째로 이렇게. 딱딱해? 잘 먹었습니다. 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셔가지고. 네, 잘 먹습니다. 집으로 갈게 그럼 내가. 네. 그다음에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 옛날 생각들도 좀 많이 나게 되고 사실 이게 사업하다 보면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뒤를 잘 못 돌아보는데 초심도 한번 또 잡을 수 있고.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이렇게 거의 지금 이틀 내내 있는 느낌인데 보면서 느꼈던 게 사람이 그냥 하면 된다. 근데 30대는 좀 어떻게 좀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까 엄마랑 식사하면서도 들으셨지만 10대, 20대는 제 인생의 암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추억도 없었어. 뭐 놀지도 못하고 뭐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되게 숨어서만 살았었는데 뭐 30대는 갑자기 좀 빠르게 꽃이 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뭐 대단한 위치에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한 1,000만 원 벌고 이럴 때는 나 이제 다 알았어 막 이랬거든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만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영상을 보고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도 암흑기라는 시절이 있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터널에 갇혀있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나이를 떠나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시죠. 지금 내 상황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터널 같은 구간이라고 하면은 잠깐 내려놓고 그냥 잠시라도 좀 행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쉬어야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쳐있는데 계속 달리려고 하면 힘이 안 나잖아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는데 터널인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달려나가시면 되는데, 고여있는 방식에서 터널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잘못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좀 출구가 보이는 쪽으로 뛰어가면 되지 않을까. 목표를 세분화해서 그걸 하나씩 도달해 나가면 사람이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어서 좀 자존감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생각나시는 분이 좀 있을까요? 엄마 아빠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사업 시작한다 했을 때 정말 많이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셨대요.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워낙 걱정도 많으시고 제가 어렸을 때 뭐 잘 안 됐던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믿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남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더 힘든 시간을 많이 견디셨는데, 제가 남은 인생은 조금 남부럽지 않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냥 오래오래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작은 성공 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